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3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내일 MLB 총 7가지 경기를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탑4 집중 탐구 요런 또 혜택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한번 이제 가입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식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 경기에다가 뭐 이제 가능성들, 그 다음에 뭐 참고 지수들, 이슈까지 제가 적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랑 콜로라도부터 총 7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피츠버그와 콜로라도 이 매치업은 사실 이 피츠버그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피츠버그가 빠따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센자텔라를 믿지 못한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거든요. 자, 센자텔라가 이제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구사가 가능한데 사실 구속은 빠릅니다. 근데 이제 정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돼요. 108이닝 던지는 동안에 피안타가 163개, 뭐 피홈런이 19개, 뭐 1.87 WHP와 7의 ERA. 사실 신뢰를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 애리조나 만나서 5이닝 무자체, 피칭 내용이 괜찮았거든요. 한 번씩 잘 던지는 날이 있는데 이렇게 좀 커브가 긁히는 날, 한 번씩 괜찮은 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이 이렇게 커브 같은 구종, 이런 구종을 또 잘 못 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센자틀라가 153을 던졌을 때 피츠버그가 여기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을지 사실 이것도 좀 의심이 됩니다. 이거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또 안 되고 있는 구간도 맞고요. 뭐 상성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경기도 아니다 보니까 뜬금 센자텔라가 잘 던져줄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솔직히.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은 애쉬 크래프트가 등판합니다. 15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굉장히 빠른 구속에다가 낮은 좀 공략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41.2이닝 동안 1.27의 WHP와 3.02의 ERA, 피홈런 딱 하나. 뭐 볼산비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사실 콜로라도의 약점은 뭐죠? 조금 아쉬운 점이 뭐죠, 콜로라도가? 이제 쿠어스빨이 못 받는 경기,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빠따가 전혀 안 터지는 점,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뭐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뭐 시즌 내내 항상 매 시즌 그랬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도 원정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16, 리그 전체 29위 수준.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가 뜬금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싶고요. 선발들이 생각보다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던져줄 수 있는 가능성, 내일 경기장이 PNC파크라는 또 투수 친화 구장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요거는 이제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경기 볼게요. 필라 워싱턴. 자, 필라델피아가 이제 시애틀을 만나서 수입을 달성하고 왔죠. 그래서 지금 연승이 몇 연승이죠? 4연승까지 연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일 기간 평균 득점이 8득점씩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 기간 팀 타율이 3할 6푼 1리까지. 그리고 뭐 홈런이 또 11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터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슈아버, 뭐 하퍼 이런 해결사들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팀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어떤 투수를 만나든 간에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이제 케이드 카발리가 등판합니다. 8월 17일이었죠. 필라델피아 만나서 7이닝 무자책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카발리가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뭐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 나쁘지 않은 구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변화구의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자원이거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원정에서 커맨드가 흔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뭐 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가 이런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은 팀에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잘 되는 구간, 팀 타율이 3할 중반이 넘어가고 홈런이 11방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카발리가 좀 버티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워커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스프리터 이렇게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페이스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올라왔어요. 페이스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뭐 7점대 ERA에서 이번 시즌 3점 초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필라델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순수 불펜 뭐 뎁스라든지 밸류에 있어서는 또 필라델피아가 앞서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은 이제 누가 연투 중이냐면은 뭐 페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헨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터라든지 뭐 필승조로 분류가 되는 뭐 그런 자원들이 또 연투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라델피아가 좀 많이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볼티모어랑 휴스턴 볼게요. 볼티모어,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휴스턴이 오랜만에 진짜 타선이 터져주면서 7대2로 1차전을 잡고 왔죠. 7대2로 1차전을 잡고 왔는데 다만 지금 연승 도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선발이 누구냐면은 맥컬러스가 등판하거든요. 이번 시즌 11번의 경기에서 44.1이닝 동안 1.74 WHP와 6.9의 ERA 신뢰감을 가져주기엔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진짜 너클 커브가 정말 좋은 선수였는데 밸류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밸류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제 빠져나가는 공들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볼질이 좀 많아지고 몰리는 공은 장타로 이어지고 대량 실점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도 뭐 성관이 좋은 팀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경기장이 될 오리올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자에게 좀 유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맥컬러스 같이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볼질이 좀 심한 이런 선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맥컬러스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휴턴이 불펜 구간에서도 명확하게 좀 부진하고 있는 구간 실점률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전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반면에 지금 볼티모어의 선발은 케이드 포비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 레파토리가 다양하고요. 이 친구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저는 좀 체인지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체인지업이 좋다 보니까 우타자 헌팅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슈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페냐부터 알튜베, 뭐 코레아, 워커, 디아즈 극 우타 중심의 라인업을 짜고 있다 보니까 케이드 포비치가 생각보다 좀 잘 던져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슈턴이 오늘 빠따가 터져주기는 했지만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뭐 타격감이라든지 팀 타율이 뭐 1할 9푼 3리 그리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볼티모어가 승리를 챙겨가면서 좀 타일을 만들어줄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양키스 보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양팀 1차전 양키스가 이제 실책이 몇 개였죠, 오늘? 실책이 오늘 4개가 나오면서 사실 뭐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책이 나오면서 보선에게 경기 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5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왔습니다. 아쉽죠. 자, 여기서 이제 양키스는 에이스 맥스 프리드가 등판을 하는데 최근에 이 프리드가 너무 안 좋거든요. 8월달 총 3번의 등판에서 15이닝 동안 피안타가 24개, 15자책, 9.00의 ERA. 9위가 나쁘지는 않은데 실투성 공이 많아지고 있고요.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보성 같은 경우에도 뭐 번지력은 확실히 괜찮은 팀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또 보선의 타선에서의 강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자투수 상대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 0.764였습니다. 그래서 리그 전체 5위였죠. 그래도 뭐 에이스니까 반등하겠지? 사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흐름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흐름이 안 좋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보선의 선발은 브라이언 벨로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싱커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도 싱커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장타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팀 타율도 최근 5경기 2할 9푼 8리에다가 홈런이 지금 18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팀 뭐 맥스 플리드라든지 브라이언 벨로라는 이런 선수들의 네임 밸류를 좀 체크하면서 뭐 저득점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두 팀 다 뭐 불안한 피딩에다가 뭐 최근에 나쁘지 않은 타격감에다가 부진 중인 구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상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8.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디트로이트 캔자스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뭐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캔자스도 그렇고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두 팀 다. 일단 뭐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챙기고 있고 캔자스도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챙기고 있죠. 특히나 지금 양 팀이 좀 잘 되고 있는 게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뭐 디트도 그렇고 캔자스도 역시나 그렇고요. 이거 사실 내일 나오는 선발들이 KC 마이즈와 라이언 버거트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최근 양 팀이 보여주고 있는 불펜 구간에서의 안정감이라고 한다면 저득점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KC 마이즈 먼저 볼게요. 자,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그리고 뭐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뭐 커맨드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타자들에게 정 타이밍을 잘 안 주고 있고요. 뜬공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빗맞은 타구에 대한 생성이 되게 좋거든요. 게다가 내일 경기장이 어디다? 코메리카 파크. 이 구장 자체도 이제 투수에게 굉장히 좀 친절한 구장이에요. 친절한 구장이고 뭐 그렇다고 캔자스가 펀치력이 또 좋은 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KC 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뭐 경기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기대치를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거의 실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KC 마이즈에다가 최근의 불펜 구간까지 감안해 봤을 때 뭐 거의 실점이 없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요런 느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캔자스의 선발은 버거트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뭐 좀 단조롭긴 해요. 단조롭긴 한데 이제 뭐 구위라든지 볼끝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52.1 동안 피안타 딱 36개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도 사실 좀 타이밍이 아쉬운 공이 뭐냐면은 밸류가 높은 브레이킹 볼을 만났을 때 조금 잘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뭐 버거트도 뭐 무난하게 펄스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투수전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양 팀들의 뭐 불펜까지 그리고 이제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뭐 저는 1점차 승부 아니면은 8.5 기준 했을 때 언더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마카시 물결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템파베이랑 세인트루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템파베이가 오늘 1차전을 내주면서 지금 연패가 몇 연패죠? 4연패까지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8득점에 실점이 6.80점씩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는데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타선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내일 선발이 아드리안 하우저가 등판을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드리안 하우저가 이번 시즌 14번의 경기에서 83.1 동안 1.29의 WHP와 2.67의 ERA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구속도 빠르고 그 다음에 뭐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구위도 많이 올라왔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을 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세인트도 대부분의 밸류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아드리안 하우저가 길게 던져주면서 뭐 최소한의 실점으로 뭐 좀 잘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센트루이스의 선발은 마이콜라스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포심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근데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 슬라이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커브라든지 이런 구종들이 사실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좀 밋밋하게 들어가든지 각이 잘 없던지. 근데 이제 뭐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밀어치는 데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고
이제 뭐 무빙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을, 최근에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선발 싸움에서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팀은 템파베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지금 템파베이가 불펜 구간이 실점률이 많이 좀 올라와 있다는 점. 그래서 뭐 그리핀 잭스라든지 뭐 페이어뱅크스라든지 이런 뭐 클로저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좀 부진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좀 말을 할게요. 사실 이 세인트루이스가 뭐 그리핀 잭스나 뭐 페이어뱅크스가 던지는 뭐 150 중반 이상의 공을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오두부야신님 추천 감사합니다. 템파베이 승리 쪽을 볼게요. 템파베이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텍사스랑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 클리블랜드. 나단 이발디와 슬레이드 체코니의 매치업인데, 사실 이 매치업은 텍사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발디가 등판하기 때문에. 실제로 텍사스는 이발디가 등판했을 때 승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56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140 중반 스플리터, 뭐 커터 커브, 상하 로케이션도 되게 좋고요. 이번 시즌 압도적인 볼산비 보여주고 있고,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는 모습, 1점 중반대의 ERA, 그냥 잘하거든요, 이번 시즌.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즌까지 문제였었던 이 피 홈런에 대한 부분도 이번 시즌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뭐 클리블도 최근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뭐 만자르도라든지 뭐 라미레즈라든지 타점 생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콴도 최근에 뭐 별로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가 이발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불펜 구간이 좀 안정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필딩에서의 강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 클리블랜드가 내일 텍사스의 이발디, 불펜 이런 수비를 상대로 아예 득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반면에 지금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체코니가 등판합니다. 체코니.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어까지 던져주는데, 최근에 이 페스볼에 대한 커맨드가 좀 흔들려요. 8월달 3번의 경기에서 13.2이닝 동안 13자책 8.56의 ERA 기록하면서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텍사스가 좀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텍사스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게임 아니면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유튜브로 봐주신 형님들,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해온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한번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됐다 보니까 뭐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다면은 또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어쨌든 다들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점심때 다시 분석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려요.